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도 삐딱 토크 삼관왕들을 모시고 삐딱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시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또 새해가 됐으니까 또 점점 정치의 시즌으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큰 그림, 대권, 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용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부터 지금 민주당 얘기부터 이제 시작해볼까 합니다. 내년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민주당 그 후보군이 벌써부터 아주 각축이 치열해요.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물론 다른 분들도 도전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선빵은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으로 확 질렀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잘못 질른 것 같기도 하고 노림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앉아서 보고 있죠. 앉아서 사면하거나 말거나. 네. 이낙연 대표의 정치 성향, 중립, 무색무취,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의 정치 성향,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정치 성향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정치 성향에 비춰서 보면 충분히 그 사면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의 계속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중도 예언을 좀 확장할 필요에 의해서 이명박근혜 사면을 꺼내든 것이 아닌가 싶죠. 그 정도로. 근데 그분도 이렇게 반발이라든가 이걸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는 사실 자신 자체의 지지 세력이 없어요. 다 친문 세력들이 본인의 지지 기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친문 세력들은 이명박근혜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이나 아니면 다음 대선 후보 그 과정에서 쓸 카드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쑥 내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도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불만이 많이 제기됐던 것 같아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높았으니까 거기 그냥 묻어서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첫 봤다 자기 목소리를 낸 게 좀 핀트가 이낙연표 정책이든 네. 뭔가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 카드가 전혀 본인의 지지 기반하고는 전혀 좀 전혀 다른 다르죠. 그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당히 좀 즐거운 이치라고 할까? 요새 여론조사 할 때마다 1등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친하시지 않은 거예요? 좀 아신다는 소식통이 있어요? 그 아저씨 뭐 하는 아저씨야? 또 유비통신이군요. 네. 근데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경기 도정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성과를 내면서 뭔가 이슈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고, 윤석열은 정권하고 계속 싸우면서 이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낙연 카드가 좀 신분이가 국회의원이잖아요. 어떤 정책을 당대표 오히려 전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 새해 들어오기 전에는 전국 순회했잖아요. 전국에 그 시도 방문해가지고 공약 뭐 해주겠다 충북에도 왔었잖아요. 괴산에도 와가지고 할 정도로. 이낙연 대표는 그 당대표 지위를 엄청나게 활용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꼭 묶여 있었잖아요. 다른 시도에 가서 무슨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지,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더 불리한. 아니요, 근데 보면 이재명 지사가 잘하는 게 이슈를 선점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각 기재부에서 문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말이 경기도에 갇혀 있는데 전국적인 이슈를 제일 많이 치고 나가요. 그리고 또 경기도적 펼치는 게 딴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우리나라에 그대로 하면 좋겠다. 네. 라는 식으로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알맹이 있는 이슈들을 많이 던지죠. 네, 지역 화폐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여름에 내과에 있는 다 철거시키고 그런 거 다 없애고 이런 것들이 호응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저는 봤을 때 다음번에 그 민주당 후보가 이낙연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 친문 세력들, 친문 쪽에서는 지금 과거 2002년도인가 노무현 바람이 일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낙연으로는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갈수록 표가 빠지지 않을까라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인물을 좀 찾고 있고, 그다음에 강경 친문 정치인들이 그래서 강성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네. 뭐 사면 반대 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탄핵. 뭐 이렇게 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낸 것도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그들의 점지를 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럼 김두관 전 경남지사, 지금 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 거를 그런 거죠. 예, 벌써 대선 캠프는 차려놨고. 근데 거기 친문 거기 눈치 보는 거죠. 친문 강경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과연 과거 노무현 대통령만의 그만큼의 호감도, 지지도를 갖을 수 있냐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은 잠재적인 호감도, 그러니까 이 폭발력이 있는,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 국민적인 호감도는 엄청났었어요. 아, 그렇죠. 50 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험지에 출마했잖아요. 부산, 서울 험지에 출마했었고, 꼬마 민주당에 남고 있을 정도로 잠재되어 있는 국민적 대중적 호감도는 엄청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강경파의 민주당 골수 중에서 과연 그 정도의 잠재적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죠. 아니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친문 선택은 도로 이낙연밖에 될 수 없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당내 경선에서는 지그시 표로 돌려준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신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그시 표로 돌려줄 수 있고, 본선에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그 박근혜 이명박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 오만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로 이낙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게 되면 정권 창출 못해요. 그렇죠. 예. 아,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예선이 그렇게 네, 된다면 그렇게 되면 본선에서는 오히려 그게 골 안 결정력은 되죠. 나빠질 수 있다. 옛날에 2002년도를 다시 거론하고 싶은데, 그때 민주당 구파, 그러니까 민주당 친 DJ 그 전위 세력 뭐라고 그러나, 이게 호위 세력들이 이인재를 지지했잖아요. 근데 광주서부터 시작된 경선인가 예.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당선됐잖아요. 그것처럼 본인들이 표로 다 지그시 눌러줄 수 있다. 민주당 골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실제로 까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로 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더불어 만족당 못해요. 국민의 진 쪽에서 가지가지. 그리고 김종인도 그래서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저요? 본선에서도 그래요. 네, 본선에서도 그 당시에 이해창 후보 있었잖아요. 그 보수당에서는 당연히 이해창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2번이나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본선에 가서도 이낙연 카드로는 엄청난 저기가 없지 않느나 힘들 거예요. 그러면 뭐 얘기가 조금 더 진행돼 볼까요? 그럼 야권도 한번 민주당은 양강의 또 다른 변수를 예상한다면 야권은 윤석열 앤드 그리고 누구 어떻게 점쳐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원희룡 지사는 출마 선언했고 대선에 도전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당연히 도전을 할 거고, 윤석열 이렇게 지금 뭐 급박한 거는 서울시장 뭐 보궐선거지만은 대선에는 이미 3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 쪽은 보니까 그 요번에 반드시 출마해갖고 일정 부분 하고 차차기는 자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중도들이 원희룡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차기는, 그러니까 차차기를 향해서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 굉장히 잘 밟아가고 있는 게 원희룡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뭐 우리가 또 동네 얘기하면 뭐 또 지역 주인이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동네도 이렇게 대권 가도를 달릴 만한 사람이 있으면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아, 나 진짜 그때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 지역적 수준에서 어떻게 대통령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그 북부권 국회의원하고 그 지방의원들 몇 사람이 저기 뉴욕까지 찾아가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 만나가지고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공산당만 아니면 반기문 쫓아가겠다라고. 진짜 한심한 작태죠. 한심한 작태. 아니 리스종 기사도 그때 조금만 그랬으면 탈당하려고 그랬어요. 뭐 반기문 쪽으로 간다고. 관심이 많았죠. 그때 네, 워낙 인기가 있었으니까. 자, 어쨌든 대통령 그 선거 중요합니다. 그 전망, 평가 뭐 한번 한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더듬어 만족당이 그가 되려면 역시 조 바이든밖에 없다. 예, 그리고 지금 그대로 나가면 무조건 국민의 집한테 쳐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요즘 새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보면은
친문 세력들은 뭐라 그럴까 오기 이런 게 막 강경 막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들이 막 서로 만나잖아요. 막 서로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하는 것처럼 더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이게 보궐선거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진짜 당장 내년 대선을 떠나서 보궐선거조차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을 향한 정치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우리도 계속 그 삐딱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